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네. 날씨는 계속 따뜻해지는데, 예, 날씨는 계속 따뜻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목도 칼칼하고, 또 이제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다 보면, 뭐 이렇게 얼굴에 뭔가 막, 먼지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어, 더스트가 막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되는데, 그쵸? 집에 들어 원래 씻기긴 한데, 특히나 이제 요즘에 더 이제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봤더니 되게 벚꽃도 이제 많이 피었더라고요. 네, 개나리도 되게 많이 피고 했던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개나리를 되게 좋아해서, 네, 참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막 벚꽃이나 개나리 또는 다른 이제 뭐 꽃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서, 네, 뭐 바깥 나들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주변 산책 정도는 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어제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이번 주는 5주차죠. 네, 5주차 법과 사회 강의한 저희가 저번 4주차에는 이제 법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여러분? 법의 목적. 네, 법의 목적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네, 이런 거죠.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이제 궁극적인 이제 그런 이제 목표고,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헌법을 구체한 이제 법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그리고 헌법과 포함해서 이 헌법과 법률 뭐 밑에 있는 그 법령들은 결국은 이제 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가장 네, 핵심인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또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면은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이제 플러스해서 법적 안정성까지 네, 있는 게 이제 법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뭐 법의 목적을 하면서 저번 주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요. 라드브루도 나오니까 여러분 좀 약간 뭐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뭐 결국은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얘기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법 이념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이제 뭐 네,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뭐 라드브루이기 때문에 뭐 네, 네,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뭐 네,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은 잊어먹더라도 네, 내용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5주차 법과사에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오늘은 할 텐데요. 네, 여기 법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법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판장이나 재판정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원 보통 우리가 법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 때 이제 뭐 어떤 재판장이 간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 배울 법원은 그게 아니고요. 법의 원천인 거죠. 제가 법의 원천 즉 법의 연원. 네. 뭐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뭐 법이 왜 타당하냐? 아니 정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은 이제 정당한데 자, 이 법원이라 하면 뭐냐면 법의 연원의 준말인데 자, 법의 연원으로 법의 타당성. 그쵸. 물론 이제 법이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정당한데, 자, 법의 타당성은, 자, 법의 연원, 법의 어떤 원천, 자, 법의 원천이 무엇이냐? 자,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법의 원천, 이 법의 근본적인 원천이 어디냐? 이걸 따지다 보면 당연히 법의 타당성, 그렇죠? 타당성 여부를 또 우리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던 어떤 그 법의 지식, 네, 법의 지식을 얻기 위한 재료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의 연원, 그러니까 법의 근원적인 원천을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것도 어떤 법이네, 이것도 우리의 생활 양식을 어떤 뭐 규율하고 있었네, 이런 이제 법의 지식을 얻기 위한 재료, 그렇죠? 네,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이제 연원을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발굴하다 보면, 네.
이거의 근본이 뭘까? 그렇죠. 이게 뭐 이 법의 근본이 뭘까? 또는 이게 근본 들어갔더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이 법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네. 이런 법의 지식을 얻기 위한 재료. 그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힘.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힘. 그렇죠. 법의 연원 들어가다 보면 근원이 이거고 당연히 이 근원을 기반해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뭐 법이 어떠한 형식을 갖고 존재하는가. 그렇죠. 법은 도대체 어떠한 형식을 갖고 존재하는가, 존재 형식, 이런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이제 법의 원천, 법의 연원 또는 법원, 줄여서 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원은 어떤 이제 법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법의 이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재료, 그렇죠. 그다음 법을 제정하는 힘, 그렇죠. 이 법을 제정하는 힘이 과연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 법의 원천에서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그 원천. 그리고 법의 이제 원천을 찾다 보면은 이 법이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뭐 문자냐, 아니면 문자가 아니냐,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존재 형식, 이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 법원, 즉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 법의 타당성으로도 사용이 되고, 잠시만요. 자, 법의 지시를 얻기 위한 어떤 재료로도 의미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뭐 법을 제정하는 힘이라든지 법은 이제 어떠한 형식을 갖고 존재하는가, 이런 이제 네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이 법원, 즉 법의 연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의미를 공통적으로 잡고 있는 게 뭐죠? 어,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거죠, 여러분. 즉 뭐예요? 정의에 기반하는 법,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의 어떤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법. 자, 우리는 만약에 한 개부터 100개까지, 네, 한 개부터 100개까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함으로써 한 개부터 50개밖에 발굴 못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네, 이해 가세요? 우리가 법의 연원을 막 찾다 보니까, 법의 연원은 한 뭐 100개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50개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이 50개에 기반한 뭐예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이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법의 연원을 막 탐구해 가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뭐 저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요. 뭐 60개, 70개, 80개 늘려가다 보면 당연히 뭐예요? 그 법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 법들이 쭉쭉쭉쭉 우리가 어디에요? 네, 파악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에 기반한 이 법, 자, 법의 연원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런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런 법을 계속해서 찾거나 발견하거나 제정을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훨씬 더 뭐예요? 법에 기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법의 연원을 탐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자연 속에 무수한 인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인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 정도는 어? 우리가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돼. 그런 인권이 헌법에 편입이 돼가지고 헌법에 명시가 되면 우리는 그걸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자연 속에 어떠한 인권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에는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잊혀질 권리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퇴근 시간 땡 돼서 나는 그 회사를 빠져나오게 되면 회사에서 나를 잊어줘 이런 거죠. 야, 나는 더 이상 내 근무 시간 안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만 나를 잊어줘 해서 이런 잊혀질 권리 예를 들면 네, 가장 간단하고 네,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우리 잊혀질 권리. 무언가로부터 나는 잊혀져. 나의 자유와 권리 또 나의 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잊혀질 권리.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던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산업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연 속에 있던 이런 인권들을 찾아내고 과연 그런 인권들의 어떤 원천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뭐죠?
그 권리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법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법들이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네. 그걸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법의 연원을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뭐죠? 중요한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법의 사각지대다. 이래서 우리가 뭐 요즘 현대 민주주의, 현대 복지주의 헌법 하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거죠. 자, 이건 눈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고,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네, 우리가 미처 몰라가지고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법의 연원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감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훨씬 더 확대한다, 보장을 확대한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에서 어떤 이 법원을 배우는 게 이제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의 연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은 재판을 할 때도 이 법 발견 작업이죠, 재판이. 법 발견 작업.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이 구체적인 사건에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법을 발견하는 거죠. 어디 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찾는 것은 당연히 발견하는 거죠. 법 발견하는 거죠, 법을. 발견했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하다. 문자로 된 법이 없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문법, 문자로 되지 않은 불문법을 찾고,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성문법인데 뭐 성문법, 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 이것 여기를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없네. 자, 이럴 때는 이제 네. 조리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이 법의 연원, 자, 법의 원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로 되어 있는 연원, 그 다음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네, 연원.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법 하면 성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문,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우리는 성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성문법이란 자, 문장에 의해서 그 내용이 표현되고, 그렇죠. 그 법률 규정 내용이, 그렇죠. 법 규정 내용이 표현되고, 자, 문서로서 작성된 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성문법. 쉽게 말하면 문자로 되어 있는 법, 이런 거죠. 문자로. 네. 네, 이해하시나요?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을 결국은 네,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성문법은 당연히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정한 절차, 형식에 따라 성립, 공포되기 때문에 자, 제정법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어디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성문법이 제정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제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문서로 무언가를 썼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겠죠. 어떤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럼 일정한 절차나 또는 형식에 따라서 이 성문법이 성립되고 공포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문법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누군가가 예, 아무 누구에게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일정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성립 공포되겠죠, 여러분. 말로 하는 거야, 뭐,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이런 이제 문자가 없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이제 문법이 아니고, 이제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장, 또 문서로 작성된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정당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성문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일정한 절차나 형식을 따르겠죠. 야, 우리 이거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화하자 딱 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절차가 생기고 형식이 생기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죠. 결국은 뭘 만드는 거잖아요. 문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제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문법을 그래서 제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재정법.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문법으로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네, 헌법. 그렇죠. 눈에 보이죠.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법률. 그다음 명령 있죠. 뭐 대통령이 하는 명령,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하는 명령, 그다음에 이제 행정각부 장관들이 하는 명령, 뭐 걔네들이 뭐 만드는 규칙이라든지 또는 자체 법규,
또는 뭐 조약들 있죠. 국제 간의 어떤 조약. 자, 조약들은 뭘로 되어 있어요? 자, 문서로 되어 있죠. 자,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재정법 또는 성문법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뭐 결국은 네,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 뭐 그게 영어로 되어 있, 네, 한글로 되어 있든 다 문자죠, 여러분. 어떤 뭐 부족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부족이 뭐 어떤 뭐 동물 모양으로 뭐 의사소통을 하고 문자를 표시한다. 그런 것도 당연히 문자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는, 네, 이해하시나요? 어떤 게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상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법의 연원을 우리는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법의 원천은 그럼 뭐냐? 자, 첫 번째로 이제 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이 성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법, 그다음에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자, 법의 원천을 찾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법의 이제 연원이 뭐가 있어요? 자, 법의 연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떤 법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을 찾아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법의 연원인 거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문법과 이제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성문법은 자, 헌법에 의하 이런 이제 조약까지, 이런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로 헌법. 헌법은 여러분들은 뭐 자다가도 들어오셨고, 뭐 요즘에 뭐 뉴스 틀고 뭐 신문 보면 뭐 헌법은 뭐 수도 없이 이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이 헌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가에서는 이런 누구나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국가의 기본, 네,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냐? 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헌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현재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물론 이제 뭐, 예전에 절대 군주 시대부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데, 자, 우리 오늘날의 현대 복주주의 헌법 하에서 헌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정 운영의 구조, 즉, 국가의 어떤 조직의 구성과 권한, 이런 거, 네, 이런 규정들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0조부터 제127조까지 담고 있죠, 여러분. 자, 국정 운영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조직의 구성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국가의 그다음에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겠죠. 두 번째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편입이 됐던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 보장, 즉 뭐예요? 기본권. 이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하고 있어요, 헌법에. 자,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뭐 우리나라는 기본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헌법의 제10조부터 저 36조까지죠, 여러분. 36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잘 정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기본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해 놓는데 뭐 다른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기본권을 명시하지 않은 헌법도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그 국가에 기본권이 없는 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없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을 이쁘게 명시를 해놨지만 우리 헌법에서 이 기본권을 없애버린다 해도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헌법의 기본 제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들은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본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의 기본권을 딱 명시해 놓은 이유는 한 번 더 뭐죠? 원래 우리가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쁘게 써놨죠. 우리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써놓은 이유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싹 걷어내더라도 우리의 기본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네, 얼마든지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여러 가지 기본권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굳이 헌법에 쓴 이유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국민에게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번 더 선언하는 거죠.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문자로 되어 있는 성문법, 즉, 법의 연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법의 원천이 되는 거죠, 헌법. 네. 자, 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인데,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현대 민주주의
또 현대복지주의 헌법 하에서의, 즉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자,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 있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원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적인 그런 사항들은 뭐가 돼요? 헌법 사항이 되는 거죠. 헌법 사항. 그렇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사항이 되는 거죠. 자,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 뭐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국가의 기본인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죠? 국가의 어떤 조직,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이 사항들이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이고, 자,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국가의 최고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국가의 최고법. 자, 국가의 최고 상위법. 한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것은 최고법이라는 지위를 이래서 얻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지위를 얻었으면 당연히 그 밑에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들을 당연히 국가의 최고법에 부합되게 제정이 돼야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국가의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률, 명령, 그 아래에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이 헌법에 부합되게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뭐죠? 어떤 그 당위성이 도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헌법에도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헌법전이라고 칭하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형식의 법전을 얘기합니다. 즉 1조부터 130조 있죠, 여러분. 전문, 그다음에 헌법 제1조부터 130조, 그다음 부칙 6개 조항이 있는데, 자, 그게 헌법전에 딱 대한민국 헌법전이라고 딱 존재하죠, 여러분. 자, 문자로 존재하잖아요. 자, 그 성문법 형식의 법전, 헌법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형식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 헌법전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네.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헌법전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헌법전. 딱 헌법전이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전. 딱 책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 대한민국이라서 저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할 때의 의미도, 자,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야, 이건 헌법이지? 자, 헌법에 있지? 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거다 할 때 우리는 그게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전을 의미하는 거죠.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그 헌법. 아니죠. 전문. 그다음에 1조부터 130조, 그다음에 부칙 6개 조항까지 있는 그 헌법전. 네, 헌법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헌법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있는데, 자,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성문법전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의 통째를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국회법, 뭐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감사원법 이렇게 있는데, 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 헌법은 헌법전과 동의어죠. 대한민국 헌법전은 바로 형식적 의미 헌법이에요. 동의어예요. 하지만 이 실질적 의미 헌법은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느냐, 어떤 성문법전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느냐, 또는 구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묻지가 않아요. 전제 형식을 묻지 않죠. 다만 실질적 의미 헌법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그 규정 내용이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실질적 의미 헌법은 형식적 의미 헌법처럼 어떤 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헌법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 의미 헌법은 그 내용이 존재 형식은 불문해요.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실질적 의미 헌법은 뭐냐면 그 규정 내용이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인 거죠. 자, 우리가 헌법 사항이 뭐라 그랬죠? 여기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쵸?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헌법 사항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정 운영의 구조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헌법이.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 사항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헌법 사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 형식은 묻지 않아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묻지 않아요. 결국은 뭐만 묻냐면 그 내용이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냐, 이 두 가지만 물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오케이 되면 이거 실질적 의미 헌법이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딱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설사 뭐죠? 형식적 의미 헌법, 즉 헌법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측면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쵸.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 헌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내용이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그 헌법 사항이 아닌데 형식적 의미 헌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헌법단에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 조항은 뭐죠? 실질적 의미 헌법 측면에서는 헌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헌법전에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아닌 사항도 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 스위스 헌법의 어떤 도살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그 미국 추정 헌법의 어떤 그 음주 판매, 네, 아, 알코올 판매네, 네, 알코올 판매, 막 이런 내용들이 헌법전에 들어가 있겠죠.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어, 논건이 있습니다. 왜 그게 헌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 이게 뭐 이제 스위스 도살 조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와 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이제 주장도 많이 있겠지만, 여튼 그냥 문자로만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이제 헌법 사항이 아닌 것도 형식적 의미 헌법에 좀 들어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네, 외국 사례는 그런 게 있는데, 여튼 원점으로 다시 들어와서 실질적 의미 헌법은 결국은 전제 형식을 묻지 않고 다만 뭐만 물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은 실질적 의미 헌법에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1987년 마지막으로 9차 개정 헌법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행 헌법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전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 의미 헌법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 헌법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실질적 의미 헌법은 전제 형식을 묻지 않고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 묻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전, 대한민국 헌법전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 헌법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헌법전은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 의미 헌법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형식적 의미 헌법보다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 헌법의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등호가 더 뭐죠? 범위가 넓다는 거죠, 여러분. 음. 자, 결국은 국회법, 그쵸, 국가의 조직인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것들은 비록 법률, 네, 법률의 형식인 거죠. 형식을 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게 이런 거는 상관없죠. 상관없지만, 결국 보세요. 네, 국회법도 헌법은 아니고 법률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형식이 있는 거죠. 문자로 된 형식. 자, 국회법. 이게 헌법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자, 법률의 형식이라도 결국은 뭐예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 의미 헌법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형식은 법률이지만, 헌법이 아니고 법률이지만, 자, 이러한 것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좀 이렇게 쉴까요? 헌법 효력까지만 하고. 자, 헌법의 효력인데, 자, 다른 법령에 대하여 최상 효력을 갖는다. 자, 왜 최상 효력을 가져요? 당연한 귀결이겠죠. 논리적 귀결이겠죠.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이고, 당연히 이 국가의 기본법은 당연히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최상위 효력을 가져야겠죠. 이게 최상위 효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헌법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이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거죠. 이 기본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기본법에다가 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다가 뭘 부여하냐면 최고 법규성이라는 걸 딱 부여를 해요. 절대 뭐죠? 법률이나 이런 걸로 이 헌법을 뭐죠? 폐지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 까다롭게 고쳐야 된다. 헌법 제 128조부터 129조, 130조에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절차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까다롭게 고쳐야 되고, 자, 그렇죠? 왜 까다롭게 고쳐야 돼요? 그거는 헌법의 최고 법규성에 나옵니다. 헌법이 최고법인데 최고법이 자주 개정이 되면 되겠느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자주 개정되지 못하도록 개정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최근에도 2017년에도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헌법 고치려다가 국회 의결 정도수 미달로 끝났어요, 여러분. 네. 되게 고치기 어려워요, 사실은. 네. 네, 뭐 문제점도 있죠. 네, 네, 당연히. 네. 하여튼 네,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이 전제에서 당연히 부여가 되는 게 뭐냐면 헌법의 최고 법규성이 당연히 논리적 규율로 부여가 되고, 자, 헌법의 최고 법규성이 부여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모든 법령, 이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걸 다 법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우리는 법령이라고 하고,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가 관여한 법 제정에서 관여한 그 법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헌법의 효력은 그래서 다른 모든 법령에 대하여 최상위 효력을 갖는 건 당연히 헌법의 최고 법규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비결이고, 헌법의 최고 법규성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의 기본법이 흔들리면 당연히 국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에게는 뭐예요? 최고 법규성을 딱 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 이렇게 하죠. 나는 뭐 헌법을 뭐 준수하고 보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이러겠죠, 여러분. 헌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헌법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대통령이 취임할 쯤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런 거 있죠. 국가를 보위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그래서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헌법령 심사제인 거죠, 여러분. 그쵸? 국가의 기본법을 뭐 법률이나 명령이나 이런 걸 흔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의 최고 법규성이 있는데 당연히 그 하위에 있는 법령들, 즉 법률 이하의 명령, 규칙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헌법에 부합되게 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헌법에 부합되게 제정이 안 된 법률은 위헌법령 심사된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위헌법률 심판 해가지고 그 법률이나 뭐죠? 폐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뭐 헌법에 맞게 고쳐라. 뭐 시간을 주고 그게 헌법 불합치고, 그렇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헌법 불합치.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위헌법령 심사제죠. 네. 그 헌법 이하의 법령들은 당연히 헌법에 부합되도록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합되도록 제정이 못 되면 당연히 위헌법령 심사제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자, 헌법 개정을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하여 까다롭게 하고 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것 당연히 헌법의 최고 법규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법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의 기본법인데 국가의 기본법을 함부로 고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기본이 자주 흔들리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법률의 개정, 우리가 일반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보다에 비하여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성 헌법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일단 밑에서 이제 뭐 나중에 배울게요.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하여 까다롭게 하고 있음을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뭘요? 그냥 헌법의 최고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라든지 위헌법령 심사제라든지 또는 뭐 경성 헌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최고법이라는 어떤 성격을 지녔구나. 자,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 개정 절차는 당연히 128조, 129조, 130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여러분? 법의 연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자, 법의 연원은 문자로 되어 있는 성문법과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누고, 여러분, 성문법 중에는 이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다투법, 조약 쭉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까지 자, 헌법, 네, 법의 연원 중에 성문으로 되어 있는 헌법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쉴게요. 쉬었다가 2차 시에 이제 네, 두 번째 시간에 네, 이제 법률부터 해서 쭉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